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제도에서 손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제도 용구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손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내드린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선의 종류와 선의 굵기 여러 가지 선들을 표현을 많이 해봤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제도에서 이제 평면도, 그 건축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도면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평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그 평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 도면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3차원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할 때 정투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요거를 어, 인면도 앞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위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요 지붕 안쪽을 투상을 해서 요 평면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 단면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 건축물에서는 첫 번째로 평면도, 그리고 건물을 이쪽 방향으로 자르든지 이쪽 방향으로 잘라서 표현할 수 있는 단면도, 그 다음에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든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는 인면도, 총 넓게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는 이제 건축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원래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투상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 바라보는 거를 직각으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보느냐, 앞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끊어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면도냐, 평면도냐, 인면도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투상도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건물을 직각으로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크기라든지 형상 비례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에서는 정투상법에 의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로 도면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상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자, 평면도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요 네 가지의 3차원의 도형을 정투상법으로 보게 된다면, 이걸 평면도로 그리게 되면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걸 바라보나 이걸 바라보나 이걸 바라보나 이걸 바라보나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똑같은 모양의 평면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하나만을 가지고는 사실 이 3차원의 형태를 우리가 다시 그려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면도와 단면도, 인면도를 모두 이렇게 그려야지만 우리가 이 실질적인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형태를 어, 유추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인면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건물을 끊었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면도, 그 다음에 요거는 평면도죠. 평면도와 인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3차원에 대해서 정수상법으로 어, 정면도, 평면도, 단면도 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이 되면서 그게 또 서로가 관련이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봤을 때와 또 앞에서 봤을 때가 서로 그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평면, 단면, 인면도는 어, 서로가 관계를 가지면서 또 서로를 그 도면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3차원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볼 거는 이제 각층의 평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평면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차원의 건물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제 위에서 수직에서 바라봤는데 특정 시점에서 잘랐는 도면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건물을 특정 지점에서 자르지 않고 위에서 그냥 바라보게 된다면 그거는 지붕만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위에서 봤을 땐 지붕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각 층의 평면을 보려면 각 층에서의 일정 부분에서 자른 상태에서의 요 부분을 그린 것이 각 층의 평면도가 되겠죠. 1층에서 잘랐을 땐 1층 평면도, 2층에서 자르면 2층 평면도. 그래서 평면도는 건물을 이제 수평으로 절단한 뒤에 윗부분을 걷어낸 뒤에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인데 통상적으로 1.2m 높이 정도에서 절단하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있다면 1층에서의 한 1.2m 정도 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을 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린 도면이 바로 그 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년 때 보통 하는 정도의 규모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주택이라든지 뭐 근린생활시설 정도의 도면이면 대부분이 1대 50이나 1대 100 정도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과제가 나갔던 A3나 뭐 아니면은 뭐 8절지 정도의 사이즈의 대부분의 주택은 1대 50 내지 1대 100 사이즈 축적 안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한번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그려지는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주된 윤곽선 구조나 구조 요소의 벽의 위치를 정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선을 먼저 가선을 긋습니다. 가선. 이 선은 실제로 진하게 긋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가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래서 가선을 먼저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요 벽이나 기둥 구조적인 부분에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려가지고 선을 그려서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을 작도한 다음에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창문이라든지 또는 문 그리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건축 요소들을 이제 절단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나는 부분, 문이 나는 부분들을 절단을 합니다. 자, 요 단계까지는 선을 진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일종의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심선을 먼저 가선으로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벽에 두께가 있을 거예요. 뭐 200이 됐든 100이 됐든 벽의 두께만큼 작도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진하게 긋지 않습니다. 진하게 긋지 않고 가선 형태로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각종 개구부들 문, 뭐 입구, 그 다음에 창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얼만큼 끊기는지를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작도를 하는데 요거를 작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벽에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 진한 선으로 다시 작도를 합니다. 자, 건축물에서 가장 진하게 표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구조 부분입니다. 구조 부분이 가장 진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진한 선, 우리가 뭐 따지자면 샤프 중에도 0.9mm의 아주 진한 선으로 이 골조 부분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려내고 그래서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구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세면대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 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연한 선으로 그리면서 그리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두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도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표현을 하고,
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구 부분을 연하게 표시했어요. 연하게 표시한 도면이고 지금 좌측에 있는 도면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면의 선을 똑같은 위계, 똑같은 굵기로 그렸을 때입니다. 어느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나요? 당연히 오른쪽 게 더 잘 들어오죠.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왜 그 저번 시간에도 지금 과제 내드린 거 보면 선의 굵기 연습을 하느냐 하면 자, 이런 우리가 사실 이제 도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선의 굵기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글도 표현하고 뭐 선을 그어가지고 표시도 할 수 있지만 기호도 표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일종의 이 건축 제도, 건축 도면에서에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의 위계를 통해서 그 도면이 더 그 사용자에 하여금 잘 읽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건 구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라든지 철골이라든지 건물이 서는 주요 그 부재, 주요 골조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중요도가 낮은 게 이제 창문이라든지 문이겠죠. 창문, 문 요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계단 요렇게 단수라든지 요런 거를 표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위기가 약한 거 가구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 더 약한 선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점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면도를 잘랐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지금 아마 이거는 위에 이제 윗부분을 표현한 선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평면도를 그릴 때는 선의 위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선의 위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자, 명암이나 색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구조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구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치를 준 부분에는 아예 이렇게 색 명암을 줘서 이거는 구조 부분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히 표현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진하게 아예 색을 넣은 경우입니다. 색을 넣은 경우고 그리고 이제 이 골조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하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가는 거죠. 골조는 어느 부분이고 가구는 어느 부분이고 그리고 바닥 패턴 같은 부분들을 표현하더라도 이 골조 부분하고 이 바닥 부분이 충분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도면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그 벽이고 어느 부분이 바닥 패턴이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패턴이나 가구 등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골조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좀 바닥 패턴이라든지 가구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조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골조 부분, 그러니까 이 구조 부분이라고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은 실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자, 요걸 잘랐죠? 그러면 요 잘은 절단면인 거예요. 절단면. 절단면이기 때문에 더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구조 부분들이 나중에 도면화 됐을 때는 이렇게 까맣게 해치가 된다거나 또는 선으로만 그렸을 때도 가장 진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절단이 되긴 하지만 실제 구조 부분에만큼 이렇게 강하게 절단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창이나 문 같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이라든지 창문은 조금 연하게 표시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골조, 그러니까 구조 부분을 절단하는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한 또 우리가 그 벽만 있는 게 아니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도 있고 있죠. 자,